인정하고 선발권으로 도움이 주었는지 고려하는데 근데 무조건 체면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내부 고발이잖아요. 사실 뭘 밝히는지 뭘 공개하는지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좋은 것도 있어요. 불법 행동 아니면 어떤 뭐 부정부패 밝히는 건 그거 사회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나라의 기밀 그런 거는 공개하면은 그거는 사실 범죄잖아요. 그거는 처벌 받아야 돼요, 사실. 약간 오헬령 형이 마크 형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 받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냥 고발할 뿐이에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 받는 게 좀 너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가 돼준 어떤 화제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또 약간 나라의 보안 관련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바로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분 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분은 원래 CIA하고 NSA 출신이었는데 NSA가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통화 관련 데이터 다른 해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뭐 정부 이렇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계속 통신사에서 미국 정부 NSA한테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거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생각해서 내부 고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공개했는데 Until eventually you realize that these things need to be determined by the public, not by somebody who was simply hired by the government. 그래서 미국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 이제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일 공개되고 나서 미국 사람들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 정도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받고 있었냐. And this is not right. It is not just. It's illegitimate. And it is not being done to keep us safe.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그건 이제 그만하게 됐어요. 아니, 트럼프가 처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트럼프도 이 사람 배신자라고 하고 I think he's a total traitor, and I would deal with him harshly. And if I were president, Putin would give him over. I would get along with Putin. I've dealt with Russia. 사실 뭐 오바마도 다 정부가 이 사람은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국가 기밀이 미국 국민을 그 통신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유럽 사람의 통신을 들어도 돼요. 왜냐면 메켈도 엄청나도 deutlich gemacht, ausspähen unter Freunden, das geht gar nicht. Das habe ich im Juni, als er in Berlin war, gesagt, im Juli und auch gestern in einem Telefonat, und zwar aus dem Interesse für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in Deutschland. We don't have a domestic spying program. What we do have are some mechanisms where we can track a phone number or an email address that we know is connected to some sort of terrorist threat. 이탈리아에서 1992년에 역사상 가장 큰 부정부패 스캔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마니풀리테라고 깼겠단송. Corruzione e illecito finanziamento c'erano stati e si intrecciavano con la storia recente del paese. 근데 그 사건이 사실 내부 고발자 덕분에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회당 전치 자금을 주고 있었던 전소땡의 업체 사장님이 이제 뇌물 그만 주고 싶어서 경찰한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이제 사건이 시작했는데 조사 들어간 후에 1년 만에 정치인이랑 고위 공무원 1000명 이상 집보됐어요. 야,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아예 완전 정치권을 개혁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놓고 총리가 멜루스코리 됐어. 원래 사회당 정권이었는데. 근데 안 좋아졌어. 2008년에 스위스에 있는 HSBC라는 은행이 직원의 그 내부 고발로 탈세자 명단 유출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디스크 안에 203개국 탈세한 예금자 그 계좌 정보가 들어있었는데 푸틴 접근이랑 그 부패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논란이었는데 그 내부 고발자가 프랑스로 도망가서 스위스가 프랑스 정부한테 그 인도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내부 고발자가 발찬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 프랑스 국가가 뭐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덕분에 프랑스 탈세자 잡혔어요. 잘했어요. 내부 고발자니까. 네. 아마 작년에 스위스에서는 재판 끝났어요. 작년 그 5년 징용? 네, 5년이요.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기업
협력 업체 관리자가 멕시코 지원을 폭력을 하는 게 내부 고발자로 알려졌어요. 멕시코에서는. 이 관리자가 직원한테 어떻게 했냐면 머리부터 때리고 발로 짜고 그리고 날라짜기까지 했는데 Pesaba como 3 metros y me quería dar una patada. Por eso yo me quité y como no me pudo dar la patada se paró y me dio un zape en la nuca. 이제 그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올렸어요. 올렸을 때 이제 화제가 됐고 그 결국엔 그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감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멕시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멕시코 감옥으로 보내진 않고 바로 한국으로 주방됐었어요. 그래. 그렇게 온 국민한테 미움받으면 진짜 무섭겠다. 자, 내부 고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보복인데요. 법의 보호 속에서 신변이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각 나라의 내부 고발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어떤 치바현의 어떤 병원에서 7년 사이에 11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기 4년 전에 어떤 마취과 간호사가 내부 고발했었는데 현의 뭐 극장들이 다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숨기려고 했는데 보복으로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잘랐구나. 네, 그래서 정부한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정부한테 내부 고발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법이 보호되는 법 대상이 노동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이미 그만둔 상태에서 내부 고발을 했다고. 노동자가 아니다? 네, 정부가 그걸 거부했어요. 쓸데없는 법이 있네요. 勇気を持って告発してもそれが受け止められない。だから言うだけ損な法律っていうふうにやはり認識がありますよね。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SNS를 통해서 조직 범죄를 조사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멕시코에서 이제 다리 밑에 남자 1명, 여자 1명의 시체가 매달린 상태에서 발견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두 사람이 그 SNS 페이지를 관리자들이었어요. 관리자들이었는데 가보니까 여기 간판 하나 있었어요. 그 간판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런 페이지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할 거야. 조심해라. 나 영화 보는 거야, 네, 좀 그래요. 네. 독일에서는 어떤 트럭 운전수 미로슬라프 슈테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회사 다시 팔려고 했던 상한 소고기 11.5톤 내부 발자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럼 정부가 그 사람한테 연강한 시민상 줬지만 다시 직장 찾을 도움은 하나도 안 줬어요. 보상은 갖고 독일에도 이런 일이 아니 독일에서는 내부 발자 보상 같은 거는 아예 없고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보상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런 내부 발할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뭐 양심에 따라 내부 고발하는 경우도 있죠. 많고. 근데 보상금을 노리고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상금을 노리고 한 내부 고발이라도 그건 좋은 행동이다. 아니, 좀 나쁜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보상금을 노렸어도 괜찮은 거다. 자, 마크. 한 정도 있네요. 아니 사실 아니, 제가 좋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일을 했고 따져야 되는 거는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자체를 따져야지 이 보상금을 그렇게 했다고 보상금을 따지는 건 좀 이미 보상금을 갈취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면 보상금이 있으면 그러면 까짜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은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근데 보상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내부 고발자에게는 큰 리스테이킹에서 대가가 따르죠. 고발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충분히 보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보상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상금을 한 건 좋아요. 근데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보상 받으면 괜찮은데 아니 근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 거르고 저기 거르고 신고하는 거는 아니 근데 거기서 결과가 똑같잖아요. 보상금 받기 위해서 하든 결과는 범죄 없애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든 근데 중요한 게 사회가 그 사람의 의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의도했든 저렇게 의도했든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야지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왜 그 사람 마음 뭐 열고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다.
자기 아니 또 인간이 왜 나와요? 인간이 왜 나와? 아니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다. 자기 상황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어쩔 수밖에 없고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모델 두고 싶어요? 자기 사회 만들 때는 아니, 그런 모델 그냥 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제가 은행의 말에 너무 공감이 돼요. 은행 말이 부정적인 말 아니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보상이 없으면은 내부 고발 안 합니다. 맞아. 이번에 정말 딱 맞았어요. 보상금 내부 고발자들이 보상금 좋다고 했어? 왜 이런 그 사실 밝혀요? 자기가 일찍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고발할 때 아까 마크 형 말했잖아요. 다른 일자리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잘릴 거예요 아마. 아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올바른 사장님도 있고 그런 그 고발자를 뽑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지금 이 세상 뭘 제일 비싸요? 정보예요.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비싼 정보를 갖고 있어. 왜 팔면 안 돼요? 내가 파는 김에 돈 버는 김에 내가 더 사회적인 부당한 행위를 잡을 수 있어. 왜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저는 근데 범죄 고발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식으로 혜택을 주면 오히려 그런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마피아 같은 얘기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업이 달세하고 있어요. 스위스은행에서 매년 1조 원을 이렇게 숨겨놔고 세금 안 내고. 퍼센티지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퍼센티지로 해야죠. 지금 캐나다에서 50억 정도, 500만 불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그 스위스에서 뭐 돈 숨기고 뭐 탈세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미국은 탈세하는 사람 신고하면은 30% 저한테 받는데. 30%? 나이스. 발견하면 얼마나 되겠어? 제가 알기로는 6천억 원 넘게 벌어요. 이게 근데 2천억 원짜리 보복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 이상 가는 보복이 없죠.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또 무섭네. 근데 30% 너무 많다. 30%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인정해요. 왜 귀여운 왜요? 아니, 캐나다에서 5%에서 15%만 주는데 그래도 내국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내부 고발 30%. 더 많이 하겠지. 보상금은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찾아보고 일을 안 하고 이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이다. 너무 지금 스위스 은행에 입사하면서 10년 안에 한 건만 걸리면 바로 고발하고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한 명은 있겠다, 한 명. 제 생각에는 보상금 제도를 만드는 게 보다 그냥 내부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내부 고발 핫라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고를 알려주지 않게 내부 고발할 수 있고 익명이 보장.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사실 회사가 범죄 행위를 하기 싫다는 영향도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핫라인 있으니까 아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 한 조사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들은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또 내가 같은 선택을 하겠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불이익 없이 자기 조직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네, 다음 주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